올해 4월 초에 제가 코로나가 지나가면 코스피 3000 갈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계속 제 영상을 보시던 분은 주식시장이 제가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다 아실 테고, 경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회복이 안 되었는데 지금 왜 주식시장은 2200을 돌파하고 1월 전고점을 터치하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한 분들은 마지막 시황, 그러니까 최근 시황만 봐서는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역사책처럼 매주 일어나는 일들이 누적이 되면서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마지막 영상은 한 주나 두 주 정도 최근 이야기만 나오니까 최근 영상만 봐서는 이야기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해 이야기를 싹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시황부터는 이 정리 영상을 새로운 시작으로 최근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 영상부터 보시면 된다고 하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저리 영상 늦은 거에 대해서 변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왜 시장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 건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거기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중인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주식 이야기죠.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주식이 경제를 반영하지 경제가 주식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주식 가격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주식 이야기가 제일 궁금하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자, 코로나 사태부터 보면 2019년 12월 중순 2019년을 지겹게 괴롭혔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사그러들고 세계 경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2020년이 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유행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이게 세계적 유행병으로 바뀝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이 생기니까 이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각 나라는 경제 셧다운,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할 거고, 이런 조치를 하다 보면 경제 활동 자체가 없어지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버는 돈이 줄어들고, 기업이 버는 돈이 줄어들면 기업 이익이 나빠지고, 기업 이익이 나빠진 회사들 중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들은 부도가 나고,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어게인 1926 대공황, 바로 파국이죠. 이렇게 성장 측면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파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그 단계가 하나하나 진행될 기미가 보이니까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미 연준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우리가 자주 접해서 대충 들어도 뭔지 아는 것만 해도 정책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레포 확대하고, 재할인율 인하하고, 지급준비율 인하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대출과 투기 등급 회사채인 정급본드까지 매입하기로 하면서 경제정책의 유동성 측면에서 코로나 대응은 끝이 나고, 최소한 경제적인 면에서 파국을 끌어낼 수 있는 경제 코로나는 끝나버립니다. 남은 건 경제적인 파국은 못 만드는 실제 코로나만 남았죠. 이렇게 코로나로 만들어진 팬데믹 때문에 생긴 경제 셧다운 때문에 발생할 위기를 경제 정책으로 막아내고, 우리는 몇 달간의 지겨운 셧다운을 끝내고 경제 재개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경제 정책적으로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몇 년간 놀고 먹을 돈을 미국이 자기들 돈인 미국 달러로 풀어버리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약달러가 진행이 시작됩니다. 약달러 진행이 시작된다는 건 달러의 화폐 가치가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달러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강달러가 되는 상황은 위기 상황이 되면 화폐 중에서는요, 가장 안전한 달러를 선호하니까 강달러가 되고, 외국인도 미국 외 나라의 주식을 팔고 가장 안전한 화폐인 달러를 가져가는데, 이 위기 상황이 풀리면 성장 측면에서 수익률이 더 좋은 곳에 달러를 주고,
그 나라의 돈을 사서 그 나라에 투자를 합니다. 달러를 들고 있어서 생길 이익보다 그 나라에 투자해서 버는 이익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 거기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를 주고 그 나라 통화를 사야 되니까 달러 선호가 떨어지면서 약달러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의 약달러는 달러의 가치가 유동성으로 인해서 빠르게 내려가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유로존 합의까지 됐죠. 이때 시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로존 합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약달러의 부스터를 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로존 합의가 유로존의 성장 측면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유로존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거고, 유럽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를 주고 유로를 사야 되니까 약달러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위기 상황이 끝나서 성장이 다시 시작되는 상황에서 약달러가 되고 자금이 유입이 되면 성장과 유동성 측면에서 둘이서 같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가 1400대일 때는 비싸서 못 사는 주식을 지수가 2200대일 때는 싸니까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0대일 때도 비싸서 안 산 외국인이 2200인데 비싼데 사겠느냐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 증거로 7월 28일에는 달러 인덱스가 94가 깨지면서 약달러가 급하게 진행이 되니까 외인 매수가 1조 원이 넘게 들어왔죠. 자, 이렇게 성장과 유동성, 이 부분이 주식을 오르게 해주는 거라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떤 거든 모든 게 긍정적인 것만 있을 수는 없죠. 빛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준 이 유동성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인데요. 다른 자산들의 가치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내려가게 된다는 말은 화폐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죠. 그걸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지표로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러와 금값은 반비례 관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이 오르는 건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화폐 가치가 낮아지고 있고, 화폐 가치가 낮아지니까 금값이 오르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흐름 자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댓글 주시면 답글을 달든지 영상을 만들든지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가능하다면 우리는 현금을 숏쳐야 됩니다. 숏이라는 건 매도를 말하고 롱이 매수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현금 자체를 숏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금을 숏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게 위험 자산이든 안전 자산이든지요. 그리고 그 자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재테크 수단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제 단기 급락했던 달러 인덱스가 살짝 반등을 했다가 유동성이 공급되는 한 약달러는 진행이 계속 될 건데요.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세요. 와, 동작구만. 뭐 갈 때 가더라도 내 정도는 괜찮잖아. 응?